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 PSP가 사상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태양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나사는 PSP가 태양의 바깥대기층인 코로나에서 태양풍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담은 고해상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마치 연기처럼 분출되는 태양풍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는 인류가 지금껏 시도한 그 어떤 관측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PSP는 작년 12월 24일 태양 표면에서 약 61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으며 시속 69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30cm로 환산한다면 PSP는 단 1.2cm 거리까지 바짝 접근한 셈입니다. PSP가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태양 궤도를 선회할 수 있는 비결은 중력 비행, 일명 플라이바이 기법에 있습니다. PSP는 금성 궤도를 여러 차례 지나면서 중력을 활용해 가속을 얻고 있으며 이 덕분에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버티며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질량 방출, CME가 연속적으로 겹쳐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CME는 태양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방출하는 물질로 위성장애, 통신두절, 전력망 교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응용물리학 연구소의 안젤로스 보를리다스 박사는 이번 영상은 PSP가 처음으로 CME 충돌을 고해상도로 기록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나사 과학 임무 부국장 니키 폭스는 PSP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가장 가까운 별의 숨결로 인도했다며 이번 데이터는 우주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우주 비행사와 지구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SP는 지난 2018년 8월 12일 발사됐으며 총 24회의 근접 비행을 통해 태양을 탐사하는 중입니다. 이 임무는 태양을 터치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강력한 열을 견디는 특수 방열 쉴드 덕분에 태양과의 초근접 관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임무 핵심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 대기의 초고온 현상과 태양풍의 기원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특히 태양풍은 지구와 태양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PSP의 발견은 인류의 우주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역학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전자터널링 현상의 내부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반도체, 양자 컴퓨터, 태양의 핵융합 반응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작동 원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국제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텍 물리학과 김동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막스 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 케이텔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자 터널링 현상 중 터널 내부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물리학 최고 권위학술지인 피지컬 리뷰레터스 5월 27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전자 터널링은 전자가 자신이 가진 에너지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파동처럼 행동하면서 장벽을 마치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 통과하는 양자역학적 현상입니다. 일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사실상 반도체 작동 원리이자 태양의 에너지를 내는 핵융합에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자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벽을 통과하는 순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터널 속은 블랙박스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강력한 레이저를 원자에 쏘아 전자 터널링을 유도하고 전자가 그 안에서 원자핵과 충돌하는 놀라운 장면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을 터널링 장벽 내 재충돌, UBR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야 원자핵과 반응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터널 안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얻고 그 결과 프리먼 공명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온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효과는 레이저 세기를 바꿔도 계속 유지돼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본질적인 양자 효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동원 교수는 터널 안에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과 실제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며 이것은 양자역학의 미지의 영역으로 양자 터널링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양자역학 이론의 결정적 진전일 뿐 아니라 반도체 소자나 양자 컴퓨터 같은 차세대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초과학의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문가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1963년 소련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1984년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10개월간 유학하며 북한을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2013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대북 정책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랑코프 교수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나 인민봉기 등으로 체제가 위협받을 경우 중국은 초기에는 대북 지원이나 친중국 세력 육성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패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압록강 건너 중국 단둥 지역에 배치된 중국 함성과 도하 연습은 우연이 아니며 한반도 북부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이 북한의 혼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치안을 유지하고 친중국 정권을 세운 뒤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랑코프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2022년 카자흐스탄 폭동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러시아군이 정부 요청으로 주요 시설 경비를 맡아 반란을 진압한 것처럼 중국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956년 헝가리 반소련 혁명 당시 소련이 친소련 정권을 세우고 혁명을 진압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이 필요시 북한 내 친중 세력을 만들어 파병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갈등으로 무력화된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군을 상대로 한국군이 도전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며 미국 역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군 개입이 미중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또한 남북한 통일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통일 기회를 놓쳤다며 분단이 3, 4세대로 이어지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로 통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200여 개 건물이 무너지고 150명 이상이 사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례적으로 강한 내륙 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해 왔는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는 비와 눈이 주요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판경계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이했습니다. 진원은 지하 15km 지점에서 점차 지표면으로 이동했으며 2020년 말부터 노토반도의 군발 지진이 급증한 현상과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MIT와 일본 도후코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지하 공급압 계절적 변화, 즉 비와 눈이 만든 물의 압력이 지각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강우, 적설, 기압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3차원 모델을 통해 지하 공급압 변화를 시뮬레이션했고 그 결과는 실제 지진파 데이터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치했습니다. 공급압이 높을수록 지진파 속도는 느려졌고 낮을수록 빨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공급압이 높아진 지점은 2024년 대지진의 진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노토반도는 일본 내에서도 연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평균 2,500mm에 달합니다. 이처럼 높은 강수량은 지층에 물을 스며들게 하며 공급압을 높이고 이로 인해 지각에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대지진을 유발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확인됩니다. 2014년 샌 호아킨 계곡에서 가뭄과 지하수 고갈로 인해 지하수가 부족한 시기인 여름에는 지반이 솟아오르고 지하수가 다시 차오르는 겨울엔 지반이 낮아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인간의 농업 활동으로 인한 지반 응력이 달라졌고 이는 지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롤랜드 비르그만 미국 버클리 지진학연구소 연구원은 물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구 더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지하발전소가 지하 안반에 물을 주입하며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적은 양의 물 주입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진은 단지 지구 내부의 자연현상만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물의 흐름, 인간의 활동 등 지각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은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우리의 사소한 선택이 지진이라는 큰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